오늘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타인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과 교류할 때 나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가 이 모임의 목표입니다. 우리 첫 번째 요소인 외향형에 대해서, 외향형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들의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동기유발을 잘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돈, 이성, 야망, 취미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가슴 두근거리는, 그러면 외향성이 높지 않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일단은 그 사람이 약간 무관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야, 이거 뭐 하자고 해도 나 그거 그냥 안 할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해서 약간 비적극적인 모습이 조금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향형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점이 좀 불편한 것 같다, 단점은 좀 무엇일까? 저도 외향형이다 보니까 항상 그걸 많이 경계하는데, 말을 줄여야겠다 내가. 왜냐면 내가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누군가 말을 못 하게 되니까. 자, 그럼 우리 나와 다른 성격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교류를 하면 좋을까? 여기서는 역시 극도의 동기유발이 없는 친구에 대한 얘기잖아요. 어떤 걸 하자고 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만났을 때 엄청 힘이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무언가를 이렇게 권하지 말자. 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흥분하지 말아야겠다. 두 번째, 신경성에 대해서 한번 또. 신경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화재 경보기다 라고 이 책에서도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그 부정적인 요소만 만나면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할 수 있는 신경성의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혐오스러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거에 완전히 압도돼서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화난 표정을 봐도 빨리 그걸 감지해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계속 감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사실 생각해보면은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표현을 이 책에 쓰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성과 우울증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두 번째로 편히 잠들 수 있는 자세를 찾으려고 계속 뒤척이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규정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계속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너무 겁이 많기 때문에 사회 규범을 잘 지키는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자신을 좀 많이 되돌아봐서 자신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데 좀 뛰어난 면이 있어서 예술적 성취 높은 면이 있고, 학업 성적이 좋다. 외향성은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빨려 들어가는 면이 있다면, 신경성은 부정적인 것에 대해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이제 신경성이 낮다 보니까 높은 사람들을 어렸을 때는 첫 번째로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서 이런 충고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야, 그거 별일 아니야. 그냥 넘어가. 뭐 그런 거 같다 그래. 뭐 이렇게. 왜냐면 진짜로 나한테 이게 별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내가 별일이 아닌 게 별일일 수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신경성이 높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한대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개그우먼 윤도현 얘기를 자기도 옛날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개그우먼의 성향이 아니었어. 무대를 쓸 때도 속으로 욕을 한다는 거야. 너 좀 뻑들아. 굉장히 무거울 수 있는 대상을 되게 격화시켜서 좀 걱정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욕을 하자. 제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거는 언제나 약간 생각을 해두고 사과할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화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친화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제 애기들 중에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울고 있어도 왜 우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막 노는 애들이 있고요. 근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엄마가 울고 있으면 가서 울지마 엄마 막 하면서 같이 우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친화성 같은 거, 이 공감 능력이 타고난 남녀별, 성별 차이도 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서도 잘한답니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은 화도 잘 안 내요. 실제로 화가 잘 안 나나 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성공을 양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친구가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시고 하자 하면은 자기 공부할 거 미루고 간답니다. 그래서 이 친화성이 높은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요. 친화성, 저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친화성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공감으로 가까워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같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걸로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때 협동하게 되면은 저는 재밌기도 하고 친해지기는 감정도 느끼더라고요. 주의하는 것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비판적으로 뭔가를 딴지를 보고 싶은 단어가 생각나도 무조건 수거처럼 맞네. 그래서 일단 맞다라고 하고 시작하자. 이게 저의 이제 신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실도랑 개방성이 있는데, 통제력이 좀 없는 이제 사람들 성실성이 좀 낮다라고 하고, 성실성이 너무 높은 사람들은 좀 꽉 막혀서 인간 그 교류가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방성, 연상작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 현실 감각이 좀 없는 이런 사람들은 좀 개방성이 높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친화성이 높으면 성공하기 어렵단 말이 공감이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했던 아만네가 좀 기억에 나셨다고 하셨네요. 친화력이 높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때때로 그 사람의 눈치가 없다는 걸 느낀다고 하네요. 절대적인 바람직한 성격은 없다. 좀 스며든다라는 게 인상 깊었다고 좀 말씀해 주셨네요.